헨리 8세는 잉글랜드 튜더 가문의 시대를 연 아버지 헨리 7세의 차남이었습니다. 그는 결혼을 6번 한 걸로 유명한데요. 임기 38년 대부분을 결혼과 여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결혼 생활이 굉장히 파란만장하고 부인들의 운명이 대부분 비극적으로 끝났는데요. 첫 번째 부인은 아라곤의 캐서린으로 원래는 헨리의 형수였습니다. 캐서린은 원래 헨리의 형 아서와 먼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몇 달 후에 아서가 죽으면서 결혼 관계가 깨졌는데요. 그때 당시 왕족의 결혼은 나라와 나라의 동맹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캐서린은 스페인 출신이었는데 당시 스페인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잉글랜드 입장에선 스페인과의 동맹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페인과 잉글랜드는 둘 다 프랑스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혼을 통한 동맹으로 프랑스를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죽었음에도 캐서린을 고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헨리 7세는 심지어 자신이 며느리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할 생각까지 합니다. 이 생각이 캐서린의 엄마였던 이사벨라 여왕에게 알려졌는데요. 여왕은 편지를 보내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듣는 것만으로도 신기가 거슬린다 라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7세는 캐서린을 둘째 아들인 헨리와 결혼을 시키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종교법에는 형수와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당시에는 왕권보다 신권이 우위였기 때문에 왕이라도 종교법을 거스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동침을 해야 완전한 결혼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를 했는데 아서와 캐서린이 동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이 사실상 성립되지 않았다라는 논리로 오랜 소송과 비용을 들여서 결국 교황의 결혼 허가를 받아냅니다. 이렇게 헨리는 성인이 되자마자 왕위를 잇고 형수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관계가 틀어지는데요. 캐서린은 결혼 다음 해인 1510년부터 1518년 이 8, 9년 사이에 최소 6번에서 10번의 임신을 했는데요. 모두 다 유산하고 메리라는 딸 한 명만 성인까지 살아남습니다. 더 이상 캐서린에게 후계자를 기대하기 힘들겠다 생각할 즈음에 엠볼린이라는 캐서린의 시녀였던 다른 여자가 왕의 눈에 들어오는데요. 하녀라고는 해도 여왕 옆에서 시중을 드는 여성들은 명예시녀라고 해서 귀족의 자제들이었고 외모도 조건 중 하나였어요. 엠볼리는 프랑스 궁정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프랑스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익혀왔는데요. 재치도 있어서 잉글랜드 궁정에 들어왔을 때 남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헨리는 딸 메리라는 정당한 후계자가 있음에도 엠볼린과 결혼해서 남성 계승자를 낳기를 원했습니다. 헨리 8세는 엠볼린에게 연애 편지와 많은 선물들도 보내고 엠볼린이 병에 걸렸을 때는 자신의 개인 이사까지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열렬한 구애에도 엠볼린은 왕의 많은 애인 중 하나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엠볼린은 자신의 사랑은 남편에게만 줄 수 있다, 즉 자신을 얻으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고 거절을 하는데요. 엠볼린은 왕비 자리에 대한 야망 때문에 왕의 정복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밀당을 잘한 연애 고수였다라고 하는데요. 또 한편으론 그녀가 정말로 헨리와의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엠볼린은 왕의 구애를 받을 당시에 사랑하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맺어준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빌미로 당시 추기경이었던 토마스 울지로부터 결혼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결혼이 금지된 진짜 이유는 왕이 추기경을 통해 결혼을 금지시켰을 거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일을 포함해서 엠볼린은 왕비가 된 후로도 울지 추기경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왕은 고문들에게 캐서린과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시 가톨릭 세계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성경의 한 구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그것은 부정한 일이니 그는 자기 형제의 벌거벗음을 드러낸 것이요 그들은 자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절을 이용해서 자신이 아들을 얻지 못하는 것이 형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메리라는 딸이 있으니 자식이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자식은 남자 상속자를 말하는 거라고 헨리는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로 재판이 열리는데 재판에서 캐서린의 첫 번째 결혼의 성사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즉 캐서린의 처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헨리의 형인 아서와의 결혼에서 둘 사이에 동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캐서린이 처녀가 아니었다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거니까요. 재판에서 첫 번째 결혼 당시에 하인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재밌는 건 아서 측, 그러니까 잉글랜드 쪽의 하인들은 둘 사이에 관계가 있었다고 확신한다 라고 증언했고, 캐서린 측의 하인들은 정반대의 증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재판에서도 교황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데요. 교황도 이혼을 승인할 수 없는 나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이자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 캐서린의 조카 샤를 5세였는데요. 1527년에 샤를 5세의 군인들이 로마를 약탈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당시 교황은 샤를 5세의 포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황제의 고모인 캐서린의 불명예를 선언하는 이혼을 허가해줄 리가 없었겠죠. 캐서린과 아직 결혼 상태였음에도 헨리 8세는 이미 캐서린을 궁전에서 내쫓고 딸 메리와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엠볼린을 공식적인 왕비인 것처럼 대동했습니다. 프랑스 왕을 방문하는 곳에 그녀를 소개시키기 위해 펜브로크 후작이라는 자기를 주는데 이는 여성이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엠볼린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프랑스 궁정에 시녀로 있다가 높은 신분으로 다시 방문하게 된 건데요. 이때 프랑스 귀족 여성들은 엠볼린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엠볼린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쯤에 엠볼린이 임신을 하게 되는데요. 태어날 자식을 적자로 만들어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결혼이 급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헨리는 로마와의 관계를 끊기로 합니다. 결혼부터 이혼까지 사사건건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화가 난 건데요. 그래서 가톨릭을 버리고 영국 국교회라는 종교를 만들고 스스로 수장으로 임명합니다. 나라에 있던 기존 수도원들을 다 해체하고 수도원의 수입을 몰수합니다. 나라의 국교를 바꾼다는 건 로마뿐 아니라 가톨릭 세계와의 관계 악화로 외교적으로도 손실이었는데요. 특히 캐서린의 나라인 스페인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궁정 내에서도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앤과의 결혼을 반대하거나 여전히 캐서린을 지지하고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 헨리는 이런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시킵니다. 20년 동안이나 궁정을 위해 일하고 소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도 이때 처형당합니다. 헨리는 로마와 이별하자마자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로 하고 동시에 엠볼린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첫째 딸 메리의 왕위 계승권은 자동으로 박탈되고 메리는 사생아 신분이 됩니다. 메리는 엄마가 당했던 수모를 보고 자라면서 아빠 그리고 새엄마인 엠볼린에 대한 엄청난 증오심, 그리고 아빠가 엄마를 버리기 위해 세운 종교, 이 모든 것에 엄청난 증오심을 갖게 됩니다. 이 메리가 나중에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는 여왕인데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나라를 가톨릭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신교도 사람들을 숙청하면서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캐서린의 고국인 스페인에선 헨리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킬 계획도 있었는데요. 캐서린은 자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느니 죽는 게 낫다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캐서린은 고립된 상태로 궁에서 쫓겨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을 얻어 죽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딸 메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1536년 1월 달에 캐서린이 사망하고 그녀의 시신을 부검했는데요. 그녀의 심장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암이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당시에는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엠볼린에게 의심의 눈길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후 엠볼린은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합니다. 헨리 8세는 딸이라는 소식에 실망했지만 아직 둘 다 젊으니 다음번에는 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출산 3-4개월이 지난 후 엠볼린은 또다시 임신을 합니다. 헨리 8세는 아들을 기대하며 웅장한 요람을 만들라고 명령했는데요. 하지만 또다시 유산을 하고 맙니다. 아이의 성별은 아들이었습니다. 헨리 8세에는 여전히 정부들이 있었는데요. 엠볼린은 남편의 연애 노름을 전처 캐서린처럼 흐린 눈하고 못 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정부를 궁에서 쫓아내려고 계획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시녀이자 사촌인 여성을 왕의 정부로 만들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엠볼린의 시녀 중에 제인 시모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초상화가 들은 목걸이를 제인 시모어에게 선물했는데요.
어느 날 엠볼린 앞에서 이 시녀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다가 엠볼린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난 왕비가 목걸이를 낚아채면서 손에 상처까지 입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왕의 무릎 위에 제인 시모어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엠볼린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때쯤에 궁정의 신하들에게도 둘의 다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헨리 8세에게는 엠볼린의 이런 불같은 성격이 연애할 때는 매력적이었겠지만 나중에는 단점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엠볼린은 궁정에서의 지지 기반이 약했습니다. 캐서린같이 뒤에서 힘을 써줄 강력한 친정도 없었고 여전히 캐서린과 카톨릭을 지지하는 자들에겐 엠볼린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오직 왕의 애정에 달려있음을 알았던 엠볼린은 남편의 여자 문제와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점점 히스테릭하게 변해갔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전임자인 캐서린과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음을 어느 순간 느꼈을 듯한데요. 어느 날 왕이 창시합에 나갔다가 낙상사고로 의식을 잃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엠볼린에게 왕이 사망했다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다행히 몇 시간 후 왕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이때의 충격으로 엠볼린은 또다시 아들을 사산하고 맙니다. 이 사산으로 인해서 엠볼린의 운명이 결정되어 버리는데요. 엠볼린과의 사이에서도 아들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 헨리는 이 결혼을 무효화시킬 방법을 강구하라고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1536년 5월 1일 날 엠볼린과 헨리 8세는 창시합에 참석하는데요. 경기 도중 왕은 어떤 메시지를 받고 엠볼린을 남겨둔 채 급하게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엠볼린이 체포되고 바로 런던탑에 수감됩니다. 죄명은 궁정 신하들이었던 5명의 남자들과의 간통 혐의, 반란 음모, 그리고 이 남자 중에는 앤의 남동생도 있었기 때문에 근친상간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그녀에게 씌어진 혐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있었지만 엠볼린은 왕이 자신과 이혼하기로 결정한 이상 증거는 금방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볼린은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화형이 선고되는데요. 곧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처형 방법인 참수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참수형에는 도끼가 사용됐는데요. 그녀를 위해서 프랑스에서 숙련된 검객이 고용되었습니다. 한 일화에서는 그녀가 처형장에 올라가면서 사형수에게 당신의 실력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목이 얇으니 쉬울 겁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재판 후 4일 만에 처형당하는데요. 사실 재판 전부터 그녀의 유죄는 확정이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갸우뚱할 정도로 그녀에게 씌어진 혐의들은 증거가 희박했습니다. 1536년 헨리 8세는 엠볼린 처형 다음 날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와 약혼하면서 한 달 만에 부인을 갈아치웁니다. 여기서 헨리 8세의 입장을 조금 변명하자면 헨리 8세 바로 이전의 잉글랜드는 왕권 다툼으로 오랫동안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왔습니다. 헨리 8세의 아버지 헨리 7세 때에서 어느 정도 종식됐지만 그때쯤엔 이미 서로 죽이고 죽어서 왕의 혈통을 가진 남자 귀족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헨리 8세는 여자의 몸으로는 왕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왕권 다툼이 생기는 걸 막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부인은 앤의 시녀였던 제인 시모어였습니다. 그녀가 아직 시녀였을 때 한 대사는 그녀를 두고 매일 영향력이 증가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헨리가 그녀에게 끌린 이유는 모든 것이 엠볼린과 반대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상냥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첫째 부인 캐서린을 지지하는 가톨릭 신자였으며 첫째 딸 메리와 아버지 헨리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얘기는 길지 않은데요. 결혼 다음 해에 아들을 출산하고 며칠 만에 산후열로 사망하게 됩니다. 드디어 헨리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은 건데요. 헨리는 제인 시모어가 자신의 진정한 아내이다 라고 말했으며 죽을 때 그녀 옆에 묻히길 원했습니다. 또다시 독신이 된 헨리는 가톨릭과의 결별로 인해 약해진 국력을 키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녀가 아닌 잠재적인 동맹 상대들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유럽에는 이미 헨리의 악명 높은 결혼 생활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와 결혼을 원하는 가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미인으로 유명했던 한 공주는 자신의 목이 2개라면 하나는 기꺼이 왕에게 바치겠다 라며 혼담을 거절했습니다. 헨리의 신하였던 토마스 크로멜은 지금의 독일 지역의 클레베스 공국의 공주 앤 클레베스를 추천했습니다.
그녀를 제대로 본 신하들이 없었음에도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과장된 보고들이 올라왔는데요. 얼굴과 몸매가 뛰어나서 많은 남자들이 그녀와 결혼하길 원한다는 보고에 헨리는 궁정화가였던 한스 홀바인에게 앤클레베스의 초상화를 그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앤의 가문에서는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했던 것 같은데요. 지참금을 준비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는 초상화를 보고 마음에 든다면 지참금 없이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했고 결국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가 한스 홀바인은 왕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초상화를 그렸는데요. 기존의 공식 초상화는 45도 각도의 여벌구를 그리는 게 공식이었지만 과감하게 그녀의 정면샷을 담았습니다. 최대한 온화하고 덕망 높은 표정으로 옷의 디테일 동안 화려하고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초상화를 보고 마음에 든 헨리 8세는 그녀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위해 잉글랜드에 도착한 앤의 실물을 보고 헨리 8세는 대실망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앤에게 실망한 헨리는 어떻게든 결혼을 취소시키려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돼 버린 결혼 계획 때문에 무산시키지 못하고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결혼식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이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혼 다음 날부터 왕은 앤에 대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측근에게 그녀의 가슴이 처졌으며 처녀가 아닌 것 같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앤의 침실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을 적극 추천한 토마스 크로멜은 처형당했으며 앤의 초상화를 그린 화가 한스 홀바인 또한 처형시키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한스 홀바인은 이 일로 인해 왕의 신뢰를 완전 잃었습니다. 앤이 못생겼다는 기록은 찾지 못했지만 한 기록에는 평범한 외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남자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재치나 춤, 악기 연주 같은 기술이 없었으며 영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고 영국식 패션을 익혔지만 헨리 8세의 애정을 얻기엔 부족했습니다. 왕은 이때쯤 앤의 시녀 중 한 명인 캐서린 하워드와 연애 중이었습니다. 결국 왕은 그녀에게 동침을 하지 않았으므로 결혼식이 성립된 게 아니라고 결혼 무효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이 깨지더라도 기존의 그녀의 가문과 한 조약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거부한 전임자들의 운명을 떠올렸고 결국 왕의 이혼 통보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헨리 8세는 그녀 가문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그녀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요. 후한 연봉과 3개의 성, 가구와 보석, 상당수의 장교들로 구성된 가문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왕의 누이라는 칭호를 줬는데요. 이는 왕의 후처들과 딸들을 제외한 궁정의 모든 여인들 중 가장 높은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고국의 우호적인 편지를 쓰도록 강요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국의 편지를 써서 자신이 더 이상 왕비가 아니며 이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있고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을 때까지 잉글랜드에 남았는데요. 못생긴 혹은 예쁘지 않은 외모 덕으로 헨리 왕과 그의 6명의 부인 중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식 6개월 만에 4번째 결혼 생활은 끝나고 맙니다. 결혼이 무효가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왕은 시녀 캐서린 하워드와 비밀 결혼식을 올립니다. 캐서린은 저명하지만 가난한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왕은 그녀를 가시없는 장미라고 부르면서 아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왕으로부터 받은 선물 목록에는 진주 200개가 박힌 목걸이, 큰 다이아몬드 6개와 루비 5개가 박힌 목걸이, 그 외에 수많은 영지와 성과 숲을 선물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여자의 삶이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위험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당시 귀족의 자제들은 더 높은 계급의 귀족 집안에 보내져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녀도 어렸을 적에 친족의 집안에 보내졌습니다. 이 집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 집안의 자제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남자와 연애를 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남편과 아내로 부르면서 같이 잠자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런 사실이 집안에 알려지면서 둘을 떼어놓기 위해 남자를 먼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남자가 돌아오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남자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이미 왕의 부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더 있었는데요. 당연하게도 그녀 가문의 사람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살았던 귀족 집안의 자제들도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혹은 침묵의 대가로 왕비에게서 호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단속을 했는데요. 심지어 전 남친도 고국에 돌아와서 그녀에게 한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침묵의 대가로 협박성 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녀를 잊지 못해서 그녀와 가까이 있고 싶었던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도 궁정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헨리 왕의 눈에 들기 전에 궁정에서 왕의 신하중 한 남자와 사랑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있는 하녀 한 명을 대동하여 밤에 몰래 침실을 빠져나가 그 남자와의 만남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결국 이 일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는데요. 헨리는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이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 또 왕비의 시녀들을 모조리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과거 남자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결국 여왕이 처녀가 아니고 과거에 둘 사이에 결혼까지 약속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왕비와 로맨스적인 관계가 아님을 증명하면서 현재 왕비가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 남자도 끌려와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는 왕비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둘이 만난 건 사실이고 왕비에 대한 마음이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결국 두 남자는 반역죄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캐서린 또한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죽기 전에 구경꾼들에게 자신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라 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마지막 부인은 캐서린파였습니다. 그녀는 2번의 결혼 전력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결혼 전에 토마스 시모어라는 남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헨리 8세의 눈에 들었을 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결혼했습니다. 헨리는 많은 여자 문제들로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제는 자신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줄 엄마 같은 사람을 찾은 걸까요? 헨리는 이제 나이가 많았고 더 이상 젊고 건강한 육체를 자랑하던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날 창시합에서 얻은 다리의 궤양은 끊임없이 굼고 있었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으며 과체중으로 움직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헨리를 캐서린은 따뜻하게 간호하며 특히 첫째 딸 메리와 왕의 사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캐서린은 딸 메리와 엘리자베스를 왕위 계승권 순위에 올리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메리와 엘리자베스는 아들 에드워드를 이어 왕위 계승 후보 2, 3위가 되었습니다. 결혼 4년 후 헨리 8세는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왕의 사망 후 6개월 만에 캐서린은 옛 연인인 토마스 시모어와 4번째 결혼을 합니다. 헨리 8세는 캐서린의 재혼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결혼했기 때문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다음에 캐서린은 딸을 낳은 후 산후열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헨리 8세의 6명의 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헨리 8세의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비극적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의 아들보다 딸 2명, 특히 엘리자베스 1세의 치세 동안 잉글랜드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